덴마크에 사는 여성이 한 대학병원에서 오열하며 우리 아빠가 죽으면 당신들 책임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으며 자신이 나라 덴마크에 분노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여성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랭케르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 살고 있는 프레야입니다. 슬랭케르는 코펜하겐 근처에 있고 작은 마을이지만 그래도 수도 근처에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덴마크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도 무료 의료와 교육을 제공하며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이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의료 수준이 최고라고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일을 잊고 전 알았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전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없는 저를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빠를 무척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빠에게는 심장이 안 좋으셔서 가끔 심장 통증을 호소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화장실에 가셨던 아빠는 화장실에서 쓰러지셨고 저는 빠르게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112에 전화를 하자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왔고 응급차 안에서도 아빠는 심장을 부여잡고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저희 마을의 병원에 도착했고 의사 선생님은 응급처치를 하시고는 빨리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는 코펜하겐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빠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저희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대학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저희 마을에 의사 선생님이 써주신 소견서를 보시고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저희 아빠를 봐주시지 않는 거예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위급하셔서 그런데 좀 봐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지금 다른 환자들이 많아 조금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아빠는 숨을 더 헐떡이시더니 잠시 기절을 하셨어요. 전 울면서 소리쳤어요. 사람이 죽어간다고 숨을 안 쉬신다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근처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빠르게 주사를 놔주시고 이제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아빠는 그때까지도 깨어나시지 않는 거예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아빠가 죽으면 당신들 책임이니깐 다 고소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그때부터는 진료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상태를 보시고 MRI와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올 거라 해서 전 MRI와 초음파 검사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빠는 깨어나셨습니다. 정신이 드셨는지 제 손을 붙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빠가 돌아가시는 줄 알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가 다 나왔다고 잠깐 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이야기 하시면서 동맥경화가 원인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혈관이 막혀 신장으로 피가 원활하게 갈 수 없다는 이야기 하시면서 그래서 호흡곤란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협심증이 흉부에 통증이 올 수 있어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물어봤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지금 수술 날짜를 잡아도 6개월 후에나 수술할 수 있으며 약을 처방을 해드릴 것이니 꾸준히 약을 잘 드시는 것과 꾸준한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쓰러지신다면 바로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이야기 하셨죠. 그래도 아빠는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집에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빠가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빠와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즘 커뮤니티에 한국이 많이 올라와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을 엄청나게 좋아하게 되어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는 것은 어떠냐고 아빠에게 물었고 아빠는 한국은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고 아직 후진국이라 의료시설이 좋지 않아 여행 도중에 자신이 많이 아프면 어떡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빠는 한국 여행을 탐탁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 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많은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한국이 전쟁이 나는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아빠에게 한국이 예전처럼 후진국이 아니라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전쟁도 휴전 상태가 오래되어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며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아빠는 딸 소원이라면 들어주어야겠지 하면서 한국 여행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코펜하겐 카스트럼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도 아빠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만 아니었음 한국은 안 갔을 거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비행기는 한국으로 갔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빠는 인천공항을 도착을 하시자마자 너무 놀라하셨습니다. 후진국으로 잘 못 살고 있는 나라의 공항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크기와 깨끗함과 첨단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공항은 자신이 뉴스에서 보던 한국이 맞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인천공항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찾고 있는데 이상한 로봇이 있는 거예요. 전 처음 봐서 너무 놀랐습니다. 웃는 모습에 홀로그램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더라고요. 전 안내 데스크를 알려줘 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움직이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로봇이 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로봇은 저희를 안내데스크까지 인도하더라고요. 안내데스크에서 저희는 이태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야 하나요? 하고 물었는데 그분은 너무 친절하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지하로 가시면 공항철도가 나오고 공항철도를 타고 가시면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가기에는 환승이 한 번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거리가 멀지 않아 택시를 타는 것을 추천해 주시면서 서울 안내도까지 챙겨주셨어요. 한국에서 처음 만난 분이었지만 너무 친절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는 거라 이태원으로 숙소를 잡았는데요. 외국인이 많다고 해서 이쪽으로 숙소를 잡았죠. 저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데 공항철도는 깨끗하면서도 정말 빠르게 이동하더라고요. 이동하며 밖을 보는데 도심이 보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슬랭케르는 전통적인 건축물이 많아 현대적인 건물은 거의 없는데 한국은 강 사이로 높은 건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서울역에 도착했고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러 나왔는데 저와 아빠는 너무 놀랬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높은 건물들도 놀랬지만 서울역 앞에 엄청나게 큰 건물 전체가 스크린으로 되어 있으며 움직이는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건물을 스크린처럼 쓰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영상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마치 영화에서 보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누베르 호텔로 택시를 이동했고 저녁이라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은 모두 활기차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하고 호텔 직원들도 하나같이 친절했습니다. 덴마크에는 전통적인 호텔들이 많은데 한국의 호텔은 높은 건물에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배가 고파서 아빠와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의 음식들이 많았지만 간단하게 먹으려고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로 가서 간단히 해결하고 피곤해서 숙소로 빨리 돌아가려고 했죠. 맛있게 식사하고 돌아오는데 아빠가 숨을 크게 내쉬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숙소에 빨리 가서 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중에 아빠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죠. 호텔의 직원분들과 호텔에 있던 분들이 근처로 오시더니 한국분 한 분이 바로 핸드폰으로 연락하셨고 다른 분은 고통을 최소한 자세를 취하게 하시면서 먹는 약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을 드시게 하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가지고 있던 약을 빠르게 먹이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분이 혹시 몰라 심장제세동기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이런 위기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평소에도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3분에서 5분 정도 되니 구급대원들이 오셨고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아빠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야 한다며 보호자면 함께 동승하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호텔 직원분이 말해 주시더라고요. 호텔 직원분은 고객님이 한국말을 못하시니까 제가 같이 동승하겠다고 말하면서 같이 동승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저희는 5분도 안 돼서 성심병원이란 큰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호텔에서 연락을 하셨는지 병원 응급실에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이 나와 있었고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병이 있는지, 저녁을 무슨 식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덴마크 병원에서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단히 치료를 해주시고 MRI를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뭐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MRI를 찍으러 들어가셨고 의사 선생님은 아마도 오랜 비행으로 인해 체력 저하와 함께 저녁을 너무 고열량 식단을 하셔서 갑자기 혈관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약을 복용하신 것은 천만다행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복용 안 하셨다면 심장이 제 기능을 안 했을 거라면서 적절한 조치 때문에 다행이었다는 말을 하시는데 전 적절한 조치를 해주신 한국 호텔 직원분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MRI 결과를 가지고 오시더니 지금이라도 수술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심근경색 발생으로 혈관이 막혔다는 이야기 하시면서 혈전용해술로 혈전을 막힌 혈관을 재개통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었는데 갑자기 심장에 마비가 와서 사망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 잘못될까 두려웠지만 그래도 수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수술에 들어가셨고 경황이 없어 몰랐지만 수술 동의서 쓸 때까지 같이 있어준 호텔 직원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호텔 직원분은 아빠가 수술을 하시는 동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외국인 여행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병원 직원분에게 물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 가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했고 그분은 여러 수납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알려주시고 혹 무슨 일이 생기면 이리로 전화를 달라고 하시면서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호텔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빠를 기다리면서 덴마크의 병원을 원망했죠.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수술을 해주거나 다른 권고사항을 알려 여행을 가면 안 된다는 후속 처리가 없다는 것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병원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위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수술이나 치료를 해주시는 것에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저희 나라가 선진국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금방 회복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에 안도가 되었습니다. 전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계속 인사를 드렸고 괜찮다는 이야기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술실 앞에서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한국 간호사인 것 같은 분이 괜찮다고 하면서 안아주셨어요. 마음의 안도와 긴장이 풀렸는지 한참 간호사님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걱정되어 호텔 가까이 큰 병원이 있는 곳으로 예약한 것을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호텔로 돌아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다음 날에 병원으로 가니까 아빠는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 아프냐고 물었고 아빠는 기분도 좋지만 아픈 것도 없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경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렇게 2, 3일 후면 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전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한국에도 스웨덴 물건을 파는 곳을 찾았고 거기에서 달라우스와 딸기사프를 사와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 그리고 호텔에서 이곳까지 와서 도와주신 분 것에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아빠가 살았다고 감사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라우스는 행운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잘 간직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국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게 받았고 좋아하셨습니다. 병실에서 아빠는 저에게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빠른 대처와 신속하게 하는 의술이야말로 한국은 진정한 의학계의 선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3일이 지나고 아빠는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극적인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며 바로 비행기를 타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 한국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본국으로 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죽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야채가 많은 비빔밥을 추천해 주셨는데 비빔밥도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드시라는 해서 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집이 아니라 죽을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한국은 죽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만 파는 가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병원 근처에도 많으니까 찾아보시고 맛있는 것으로 드시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퇴원을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본죽이라는 가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맛있는 음식은 못 먹지만 그래도 아빠가 괜찮으니까 좋다는 생각으로 본죽으로 갔습니다. 본죽으로 갔는데 죽의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죽만 파는 가게도 신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종류의 죽을 파는 것도 대단했습니다. 아빠는 게살죽과 저는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메뉴를 보니 죽만 파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빠는 죽을 드시더니 죽이 너무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 맛있어 봐야 뭐가 맛있을까 생각하고 게살죽을 한 숟가락 먹었는데 그 맛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게맛이 나면서 짭조름하게 맛있는 죽은 제 인생에 처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비빔밥도 나왔는데 비빔밥은 처음 먹었지만 야채와 밥이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외국에서도 야채로 한 음식들이 있지만 비빔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맛들이 나지 하면서 작은 반찬 그릇에 조금씩 반찬들이 있더라고요. 귀여우면서도 한 사람 먹기 좋게 해놓은 것이 좋았습니다. 반찬들이 짜지 않으면서 맛도 있고 왜 이런 곳들이 병원 앞에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조금 피곤하다고 하시면서 호텔에 먼저 들어가시고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식당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국에는 매운 냉면집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은 잠실 근처에 있다는 해주냉면 가게였는데 이태원에도 매운 냉면으로 유명한 가게가 있더라고요. 바로 동아냉면이라는 가게인데 서울 3대 매운 냉면 가게로 유명했습니다. 호텔에서 걸어서 10분만 가면 되더라고요. 멀지 않고 아빠가 혹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올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고 전 동아냉면 가게로 갔습니다. 구글 지도를 켜고 가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중심가에서 조금 멀어지니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오던 두 명의 한국 남자분들에게 물어봤죠.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이었는데. 구글 지도를 보여주니까 동아냉면이요. 저기 보이는 삼거리에서 위쪽으로 가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분이 손짓발짓으로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깐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셔서 저는 따라갔는데 약간 언덕 위쪽으로 되어 있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여기라는 손짓을 하면서 가셨습니다. 고맙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면서 가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친절하게 가게까지 데려다주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가게로 들어갔고 다른 테이블에 손님들이 먹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매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가게는 단일 메뉴라 냉면 하나 드릴까요? 하고 주인아 주머니가 물어보시는데 고개를 끄덕이자 오셔서 매운 것, 덜 매운 것 어느 것으로 줄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핸드폰 번역기를 준비하는데 옆에 있던 여성분이 영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매운 것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그 여성분은 주인아 주머니께 아주 순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하고 음식을 기다리는데 냉면이 나왔어요. 잘 비벼서 먹어봤죠. 처음에는 그냥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한 5초 후 전 입에서 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 정말 놀랐습니다. 계속 하악거리면서 먹고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쿨피스를 주시면서 이건 서비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쿨피스를 먹었는데 정말 맛이 중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 너무 매워서 옆에 있던 여성분에게 원래 이렇게 매운 거냐고 물었는데 그 여성분은 지금 드시는 건 제일 안 매운 거라고 자신들이 먹는 건 2배는 매울 거라는 말에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먹다 보니 거의 다 먹었더라고요. 쿨피스가 없었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매운맛이 사라지고 입안이 괜찮아질 때 그 매운맛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맛은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보니 아빠는 자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 문소리에 잠에서 깨시고 좋은 구경했냐고 물어보시길래 맛있는 것 먹고 왔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빠와 저는 서울의 야경을 보러 남산타워를 갔는데요. 남산타워에는 늦은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타워 입구 쪽에서 서울 시내를 보는데 정말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 높은 빌딩도 없고 이렇게 조명이 많이 켜져 있지 않는 곳이라 전 서울 야경이 너무 이뻤습니다. 야경을 한참 보고 있는데 아빠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 의견을 따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왔고 이렇게 멋진 야경을 구경할 수 있으며 아빠는 한국에서 두 번째 인생을 다시 사는 느낌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던 병원에서 3일이 생각이 나면서 한국이 참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 며칠 후가 되었고 저희는 사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인천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처음 인천공항을 봤을 때보다 인천공항이 더 멋지고 더 커 보이더라고요. 막연히 한국의 문화를 좋아해서 왔던 곳인데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빠도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거라 했습니다. 아빠의 병원행으로 많은 한국의 문화나 관광지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한국에 오고 싶습니다. 요즘 아빠는 가슴 통증이 없다고 하시네요. 매일 한국의 의사들이 자신을 잘 고쳤다며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 다르게 변한 건 요즘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아빠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고 크고 작은 병원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의료정책도 잘 되어 있지만 저는 한국의 의료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프레야나 프레야의 아빠처럼 한국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